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계발을 하고 있으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오늘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완벽한 다양성을 지니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셀프 인프런트걸 DCF입니다. 저번 영상을 통해 자기계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자기계발 활동을 찾아낸 후에 실행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처럼, 또는 그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부터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 수 있길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한 개념에는 집단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집단무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의식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활동을 말하며, 해당 정신적 작용은 모두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무의식의 영역은 자신이 태어난 이래로 겪었던 모든 경험들과 기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의식의 영역이 더욱 상대적으로 클 것이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이 무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상태가 더욱더 활성화가 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무의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신 후 이전 영상을 보신 후에 다시 보시게 되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유명한 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얼 커너먼이 저서한 책 빨리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단에는 자동적인 시스템 1과 노력이 필요한 시스템 2가 있다. 시스템 1은 신속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노력이 거의 들지도 않고 의식적인 통제도 필요가 없다. 이와 반대로 시스템 2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정신적 활동에 속한다. 여기서 시스템 1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이고, 시스템 2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시스템 2가 작동이 될 때 자신의 책임안에 집중력이 발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 2를 활용했을 때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2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은 시스템 1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매일 일상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들이 모두 무의식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수많은 행동들이 의식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사람들은 금방 지치고 삶은 혼돈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즉, 다시 이를 쉽게 해석해보자면, 무의식을 활용할 때에는 정신적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지만 의식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식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무의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욱더 효율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모두 무의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의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의사 결정들의 대부분이 무의식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의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무의식이 중요한지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집단 무의식을 위해서 미리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 집단 무의식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메타인지를 후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것이고, 이렇게도 자신감, 자존감, 이해력, 암기력 등과 같은 수많은 능력들에 대해서도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의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영상들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기계발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오니, 이를 놓치기 싫다면 오늘의 영상은 꼭 모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에게는 무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결정을 무의식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의식을 활용할 때도 있겠지만, 데니얼 커너먼이 저서한 책에 의하면 의식이 90% 이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관계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분석 심리학 덕분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일반적인 무의식으로 표현하는 개인의 무의식과 무의식의 영역 중 그 깊은 곳에 있는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무의식의 영역 중에서도 의식으로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개인이 어렸을 때부터 겪어온 경험과 기억들을 말합니다. 즉, 개인 무의식은 사람들이 고유로 각자 갖고 있는 무의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로 집단 무의식들은 인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것들이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들을 말합니다. 즉 집단 무의식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갖게 되는 경험과 기억들로서 개인이 태어나기 한참 먼 이전 세대 때부터 겪어온 모든 경험들과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우리들 무의식 그 아래에 속해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무의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경험들로서 개인의 무의식 그 아래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는 그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먼 선대 때부터 현재 우리 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DNA입니다. DNA, 즉 유전자를 제외하면 먼 선대부터 현대 인류를 이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실체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때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온 나라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은 없으나 과거에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과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침략을 받은 것과 같이 분노를 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역사 이에 생겨난 기록에 대해서 생겨난 허구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노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주체인 무의식에서도 우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집단 무의식의 주체인 DNA 안에 우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집단 무의식이 발현이 된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을 보더라도 아 그랬었구나 당시 침략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비극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침략을 당한 나라의 후손들만큼 적대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DNA에는 침략을 당했다는 공통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세계사 중에는 커다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 중에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제1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들의 주구되었던 유럽에는 아주 큰 사상자들이 발생했었고 침략국과 피해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슬픔이 젖어 있는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감정이 벅차오르거나 또는 애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아 유럽에는 과거 제1차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고 그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비극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기록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안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그런 공통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서 인간에게서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들은 현재 우리 먼 선대로부터 겪었던 공통적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 의식 때문이고 이는 세대를 거듭해서 이어지는 유전자 안에 포함된 DNA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경험 이외에도 현대 중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쌓았거나 또는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경험과 기억들 또한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 그리고 DNA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의식 밑에는 개인의 무의식이 있고 개인의 무의식 밑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감정과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무의식 안에서도 바탕이 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거부를 한다면 집단 무의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의 무의식만 활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무의식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 간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개인의 무의식으로 통해 들어가는 경험과 경험들이 다시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는 곧 집단 무의식에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